처음으로 그 2003년도에 수행을 할 때 그 삼매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봤는데 저 마음이 이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보는 것에 딱 악교풀로 딱 이 붙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에 고정돼서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보는 의지 외에는 다른 의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의지는 내 마음대로 내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의지가 조건에 따라 떠오른다는 걸 알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한번 의지를 내보자.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거 해보니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조건에 따라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저 말을 듣고 한번 저와 같이 똑같이 노력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각이다, 감정이다, 의지다 이런 속성을 잘 알면 우리를 잘 이래 보호할 수 있고 또 덜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차근차근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마음은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사라지고 빨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속성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좌선을 통해서 마음의 속성을 이래 잘 보면은 마음은 크게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마음은 언제나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대상에 가면 좋은 영향, 나쁜 대상에 가면 나쁜 영향. 사실은 대상 자체가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그것을 이래 보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따라 있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어쨌든 좋은 대상에 가면 좋은 영향, 나쁜 대상에 가면 나쁜 영향인데 한 번에 한 곳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떤 애들은 학생들은 이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음악 듣다가 공부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음은 순간적으로 보면 한 대상에 가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음의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쪽으로 길이 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좋다는 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 반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는 마음이 괴롭고 불행하고 정신이 불건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편안하고 행복하고 정신이 건강한 건데 잘 모르기 때문에 안 좋은 대상에 자꾸 갑니다. 자꾸 가면 절대로 좋은 것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쪽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속성을 잘 알고 명상을 통해서 잘 관찰해서 확실히 잘 있게 되면 마음을 안 좋은 쪽으로 가게 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좌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보행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행명상은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겁니다. 이제 보행명상 역시 집중력과 관찰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고 고요하고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걷는 현상을 유심히 보면 여기서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의 관계를 잘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인과의 법칙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행 명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선도 중요하고 보행 명상도 중요하고 또 일상생활 명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명상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눈을 감고 하면 안 됩니다. 눈 감으면 어지러지라거나 쓰러지기 때문에 눈을 뜨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눈이란 것은 이 무슨 물체가 보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집중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 명상할 때 자세는 우선 이 눈은 그냥 한 1m 50 전후 되는 곳에 그냥 탁 갖다 둬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걷는데 지장 없도록 눈은 이제 가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은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근데 이제 걷는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이제 손 위치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한번 걸어보면 제일 처음에는 오른발 왼발이 나가는데 눈은 앞에다 그냥 탁 두고 의식은 오른발 왼발이 나가는데 집중합니다. 그때 뭐 이름을 붙여도 좋습니다. 왼발이 나가면 마음속으로 왼발, 오른발이 나가면 오른발. 예를 들어서 요 팔을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요 왼발이 나갈 때 왼발 나가는 걸 잘 알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의식은 다 여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을 이렇게 천천히 나가는 걸 다 알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왼발, 오른발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잘 숙달이 되면은 그 다음은 우리가 크게 보면 왼발, 오른발이 나가지만 그 왼발이 나갈 때 또 오른발이 나갈 때 잘 보면 3단계 걷기를 합니다. 잘 보면 발을 항상 듭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놓습니다. 그래서 요 3단계 걷기에서는 하나하나의 어떤 걷는 3단계 동작을 잘 느끼면서 보면서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단계 걷기가 이제 잘 숙달이 되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걸을 때 잘 보면 발을 들 때 그냥 무턱대고 드는 게 아닙니다. 들고자 하는 뭔가 이 마음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느끼면서 보면서 이렇게 듭니다. 그 다음에 갈 때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면서 가고 놓고자 할 때도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놓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잘 보면서 걷는 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이제 보통 만약에 1시간을 보행명상을 한다. 그럼 왼발, 오른발은 이제 숙달될 때는 숙달되기 전에는 왼발, 오른발을 한 반 정도 30분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을 3단계 걷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잘 숙달이 되면 이제 한 10분은 왼발, 오른발하고 나머지 한 20분은 3단계 걷기하고 그 다음엔 의도를 챙기는 3단계 걷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는 이 몸과 마음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걸을 때 자세히 보면 걷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걷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도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원인이라 본다면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과의 법칙을 잘 알 수 있는 게 이 보행명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게 보행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센터에 있을 때 제가 의도만 내면 몸은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합장을 해야지 하면 이렇게 쏙 움직입니다. 또 체면의 원리도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체면도 내 이 팔이 가벼워져서 떨 것이다 하는 의도를 내면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면 몸이란 건 두 가지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는 몸에는 조건에 따라서 생명활동이 왕성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명활동은 중립적입니다. 뭐 좋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날씨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몸이란 거는 자루처럼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왕성한 생명활동하고 외부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마음이 작용하게 됩니다. 마음은 이 두 가지로 작용하는데 하나는 이 생명활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반응입니다. 그 결과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마음의 반응 없이 우리한테 영향은 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고 명상은 몸에 대한 게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좌선도 우리가 필요하면 의자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명상을 보면 이 좌선과 보행 명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마음도 고요해지만
불가피하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명상과 일상생활을 결합하면은 하루 종일 명상할 수 있고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없이 사는 길이 열리고 하루 종일 우리가 처음에는 이 보통 좌선하면 자선에서 어떤 이 정신작용의 어떤 속성 본질을 깨달으면 자선에서만 이래 되고 일상생활 때는 안 되는 걸 압니다. 또 보행명상도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들고 가고 놓고 또 의도가 들게 만들고 하는 이것이 보행명상할 때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일상생활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그대로 적용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고 그에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좌선, 보행명상, 일상생활 명상이 적절하게 배분이 돼서 배분이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경우 따로 지금 시간을 낼 수 있으면 만약에 1시간을 낼 수 있다면 보행명상 30분 먼저 하고 자선 그 다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행명상이 비교적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집중이 잘 됩니다. 그걸 집중을 좀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선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좌선하고 보행명상하고 난 뒤에 자선으로 들어갈 때 그 고요하고 집중된 걸 연결해서 자선으로 들어가고 또 자선에서 나와서 일상생활로 나올 때 또 그 자선의 상태를 연결할 수 있다 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음 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이 우리한테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 몸과 마음의 속성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다 보여주는데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게 되면 그에 맞는 노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보면 우리한테 가장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과거 미래는 사실은 괴로움이나 시간 낭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현재에 두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명상을 생활하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명상이라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 집중을 하면서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과거 미래로 간 것은 계속 이 대상 저 대상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 보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면 잘 몰라요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해서 이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현재에 집중해야 되면 어제 있었던 일을 비교적 잘 이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집중력이 깊어지면 본질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명상을 통해서 현재 하는 일을 잘 보다 보면 분명한 알미 생기고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거 알고 모르고 분명해서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